자, 그럼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종목이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발 종목 바로 들어볼 텐데요. 김준호 매니저의 오늘 한발 종목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리뷰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수익률 37%. 제가 네. 지금 이제 일발정전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네. 김준호 매니저님. 이렇게 수익률이 좋으신가요? 일단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네. 경우는 일단 뭐 센서 수요는 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요. 예. 그래서 뭐 비단 이제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에 국한된 대부분의 산업, 뭐 방위 산업부터 시작해서 뭐 우주, 항공 그리고 뭐 사실 뭐 가전 제품에도 최근에 센서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어떤 기술력과 또 그리고 또 특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또 4D 이미지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네. 라이다에 거의 준하는 또 특히 뭐 야간이라든지 우천시에 또 그리고 시야나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4D 이미지 라이더 센서가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전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네. 좀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잘 말씀드려가지고 좀 수익률이 한 30% 이상이 될 텐데 결국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자율주행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개화에 또 이제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함께 뭐 피런티어 같은 종목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자율주행 시장 개화 또 굳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안 가더라도 지금 현재 뭐 레벨 3, 레벨 4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센서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또 로봇 시장에서도 당연히 로봇과 자율주행은 그 메커니즘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봇 시장이 대중화된다고 했을 때도 같이 동반적으로 센서 수요는 같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또 긴 호흡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또 직전 고점 부근 때였던 3만 원 A 때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지만 일단은 이 바닥 구간에서 또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또 CES 행사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CES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또 AI와 또 미래 모빌리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은 또 자율주행이고 또 그리고 현대 자동차에서도 레벨 3 또 상용화 관련해서 상반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지금 수익률이 한 37%, 한 38% 가까이 되는데요.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매물 호화 가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다시 한번 23,000원 정도 부근대로 목표가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숟가락을 같이 좀 얹어 보면은 예. 어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탑3 키워드 제시를 해드리면서 자율주행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예. 지금 김준우 매니저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라든지 프론티어 같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들. 특히 이게 이제 유럽은 올해부터 이제 ADAS 장착이 의무화되거든요. 네, 이게 네, 네.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풀리고 상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작년 상반기 때는 우리가 로봇하고 AI라는 키워드가 관련된 종목들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올렸으면은 올해 상반기 때는 저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단의 어떤 이슈 중에서는 자율주행 이슈가 가장 좀 강하게 예.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센서 관련된 기업들 이런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들을 꼭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 또 미래 모빌리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전문가죠. 예. 소개해 주시는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종목들을 잘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리뷰 네. 들어봤고 일단은 목표가는 23,000원, 현재가가 2만 원이거든요. 23,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SNS 텍도 김준호 매니저님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탄탄하게 잘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SNS 텍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마스크를 좀 생산하는 업체고 네. 특히 이제 ASML 관련해서 노광강정 관련된 지난번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ASML에 방문해서 네. 또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도 좀 가장 강하게 또 올라갔던 종목 중이기도 한데 또 네. 이제 네덜란드에서 또 ASML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수출을 좀 금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전이도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글로벌 1위를 도약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노광공정 또 EUV 노광공정에 대한 어떤 가치가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SNS텍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섹터에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SNS텍은 충분히 홀딩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한 5만 원 정도 부근대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충분히 전 직전 고점 부근대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5만 1,000원 라인대로 좀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대표하는 UV 노광공정, 특히 이제 블랙 마스크를 또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또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크게 턴어라운드 되고 또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글로벌 1위를 도약하는 과정에서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기업이라고 판단돼서 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준호 매니저의 SNS텍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두 종목 리뷰해봤습니다. 자, 그럼 김준호 매니저님 바로 한 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세포 분석 공정, 네,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 분석 공정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화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은 수작업으로 진행해 왔었었는데 사실 큐록스 같은 경우가 이제 세포 분석 공정 관련해서 세포를 직접적으로 세척하는 공정을 자동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의 그 탑티어 기업 20개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 18개 기업이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술력이 2024년도에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좀 점쳐지고 있고 그랬을 때는 성장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세도 가파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올해 6월 달에 미국의 세포 공정 자동화 보급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네임 X라는 모델인데 기존의 이제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제품 대비해서 가격이 한 5분의 1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5만 달러 정도가 보급형 제품으로 채택된다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모델 3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매출이 컨텀 점프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6월 달을 기점으로 또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장비가 보급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6월 달에 출시된다고 했을 때 빠르게 매출 성장세가 도모되지 않을까 또 보고 있고 또 1월 달에 또 이제 첨세법 본회의 통과를 또 앞둔 시점이고 이번에 개정안이다 보니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세포 분석, 세포 공정 자동화 관련된 제품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또 관련된 이미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고요. 또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 탑티어 기업 18개 기업에 이미 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한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판단에 오늘 한발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가격 전략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매수가는요. 오늘 뭐 장 초반에 뭐 전체적으로 좀 뉴욕 증시 영향으로 좀 하락 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매수가는 한 5만 원 정도로 좀 잡고 어.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였습니다. 목표가 5만 7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김영민 매니저의 뷰도 네. 들어볼까요? 어쨌든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올해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황우석 사태 이후에 뭐 줄기세포를 포함해서 이 세포 치료제 시장이 거의 이제 소멸됐다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규제 발이 묶여가지고 거의 발전을 못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이제 킴리아 같은 경우에 한 번 이제 주사 맞는데 거의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제 비용이 든다. 예. 근데 치료 효과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싼 비용을 이제 지불하고서라도 네.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시장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또 개척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만들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첨생법 개정안 통과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고, 특히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뭐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소부장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제약 바이오의 소부장 종목이 있다면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고 보시면 돼요. 요 회사는 신약을 뭐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이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 특히 세포를 이제 배양하고 세척하는 네. 그런 이제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자동화 장비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좀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렇군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첨생법 개정 얘기만 나오면 가장 또 화끈하게 움직이는 두 종목이 있어요. 네. 하나가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이 큐리옥스. 소개해 주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또 하나가 큐로셀. 아까 큐로셀도 네. 저도 언급을 했고 이제 김준호 매니저도 언급을 했잖아요. 이 두 종목이 결국은 이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관심을 좀 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포 공정과 비슷한 것은요, 아마 이제 올해 내내 좀 과도하게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김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종목도 리뷰가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네. 뉴로메카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메카는 뭐 로봇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예. 협동 로봇 관련된 수혜주. 어찌 보면 지금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는 거의 두산 로보틱스에 좀 올인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이제 7조 원을 넘어가고 난 뒤에는 약간 이제 상단이 분명히 좀 만들어진 예. 분위기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후발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좀 대표적인 협동 로봇 시장 성장의 수혜주가 뉴로메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수익률이 뭐 20% 정도 이제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뉴로메카는 워낙 좀 바닥권에서 이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 정도 수익이 찍혀 있는 그쵸.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는 신규 공략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하고 차트를 조금 비교를 좀 해드려 볼게요. 네.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한 1개월 정도 이제 주가가 좀 눌렀다가 11월 중순부터 이제 폭발적인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되면서 11만 원, 12만 원 이제 상단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뉴로메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승하는 동안에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화되고 연평균 한 45% 정도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다른 협동 로봇 수혜주들도 우리가 분명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만드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뉴로메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제도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이 뉴로메카 이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하나 로보틱스 맞아요. 이제 출범되고 나서 사실상 이제 또 조리용 로봇, 이 푸드테크와 관련해서도 뉴로메카가 미국 시장 이제 진출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의 이제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아직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뉴로메카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제 공략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를 한 43,000원 정도까지 좀 올려드리고 요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인 이제 반등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 리뷰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TLB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네. 7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군요. 31.7% 네. 수익입니다. 요 종목도 제가 어저께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익이지만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좀 해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고 상승 추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저는 뭐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특히 어저께 우리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흐름을 보면은 CXL,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어서 이것도 제가 차트를 쭉 한번 나열을 좀 해드려 볼 텐데 일단 네. 어제 가장 눈에 띄게 상승했던 종목이 해성 DS거든요. 해성 DS는 뭐 차량용 반도체, 뭐 리드 프레임 이런 것들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FCPGA 기판 투자를 이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놓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판 관련된 이제 수혜 이게 결국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CXL로 연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예. 해성 DS가 어제 10% 넘게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고 대덕전자라든지 심텍도 어저께 상당히 좀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50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TLB도 이제 동반해서 같이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났고 특히 TLB 같은 경우에는 또 CXL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그렇습니다.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뭐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움직이는 걸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에 여전히 좀 열광하고 있고 올해도 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TLB는 시세가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전히 저는 매수 타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이제 35,000원 정도 다시 한번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LB 다시 한번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김영민 매니저도 오늘 한발 종목으로 바이오 섹터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그냥 저는 키워드도 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를 그렇죠. 말씀드렸고 종목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준비를 해온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ABL 바이오는 뭐 익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닥의 이 제약바이오 플랫폼 3종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첫 번째가 이제 알테오젠, 두 번째가 레고캠 바이오. 예. 알테오젠하고 레고캠 바이오 주가가 워낙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건 ABL 바이오 정도가 아닌가. 예. 근데 이제 ABL 바이오도 앞서 말씀드린 이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와 견주어서 전혀 뒤질 만한 기업이 아닌데 네. 주가는 상당히 좀 더디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작년 마지막 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하단을 이제 좀 탈피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이제 유의미한 이제 상승 흐름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려 보면 이 ABL 바이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중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예. 국내에 이제 이중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ABL 바이오하고 파맵신 같은 기업이 있는데 예. 사실 이제 파맵신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좀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한 이유는 이제 본업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제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한 거라고 보면 결국 이제 이중항체 신약 개발하는 어떤 본업에 대한 가치를 주목할 만한 기업은 ABL 바이오가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ABL 바이오 이 기술 이전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특징이 있어요.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알테오젠도 이 SC 제형 변경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4조짜리 기술 이전, 뭐 1조짜리 기술 이전을 많이 하는 거고 네. 레고캠 바이오도 이 ADC와 관련된 이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2조 원이 넘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ABL 바이오도 두 가지의 이제 플랫폼 기술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그랩바디 T라고 하는 플랫폼이고 하나는 그랩바디 B라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이 그랩바디 T는 4-1BB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이 네. 4-1BB를 가지고 면역 항암제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네. 이 4-1BB의 이제 단점이 간독성에 대한 이제 부작용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그랩바디 T 플랫폼은 그 간독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일상에서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데 성공을 좀 했고 미국에서 지금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용량을 고용량으로 이제 변경한 게 이제 미국 FDA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저용량에 대한 부분은 안전성에 대한 게 거의 입증된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랩바디 T 플랫폼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랩바디 B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 네. 그랩바디 B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일명 이제 뇌혈관 장벽 BBB 셔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이 BBB 셔틀 기반의 이제 그랩바디 B 플랫폼은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뇌신경계 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앞서 제가 이제 올해 주목해 봐야 될 제약 바이오 업계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를 알츠하이머를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레카네마 미국의 네. 이제 바이오젠하고 일본의 이제 에자이 제약이 이제 공동 개발한 이제 이 레카네마비라고 하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라이 릴리가 이제 도나네마비라고 하는 초기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3상을 완료를 하고 이제 시판 허가 신청을 해놓고 올해 1분기 때 미국 FDA 이제 승인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뭐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이제 질환으로 우리가 가장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있죠. 파킨슨병을 포함해서 이런 뇌신경계 질환에서 접목해 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ABL 바이오는 ABL 30이라고 하는 후보 물질을 1조 3천억 원 정도 규모로 미국 암젠에다가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놓은 상태, 사노피에다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주가 수준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가격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가격 전략 바로 같이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주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연말에 이제 드디어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차트를 이렇게 좀 길게 좀 당겨 보면은 2020년, 2021년에 만들었던 고점 대비하면은 아직도 거의 한 40% 가까이 예.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을 좀 탈출하려고 하는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시세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2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종목 ABL 바이오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바이오를 준비한 네. 김준호 매니저는 이 ABL 바이오에 대한 뷰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저는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항체 관련된 플랫폼 기술이 돋보이는 기업이고 사실 네. 여러 차례 이제 기술 이전이 성공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플랫폼 기술이 이제 비파마 기업들이나 이제 글로벌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에게 기술이 입증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은 기업들은 임상 3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이 입증받은 기업들은 임상 1상, 2상 단계에서 대부분 다 기술 이전이 되는데 일단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중항체 관련된 기술 이전이 지금 7개 임상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네. 그중에서 이제 4개의 파이프라인이 이미 기술 이전에 성공한 기업이다. 그래서 최근에 레고캠 바이오도 기술 이전에 성공하면서 큰 폭의 어떤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국내에서 제약바이오 업황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이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플랫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이 큰 폭으로 좀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 저는 ABL 바이오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ABL 001, 또 그리고 ABL 301, 또 그리고 ABL 202, 또 그리고 ABL 105 관련해서 명역 항암제 관련된 이제 기술 이전을 이미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향후 또 최근에 지금 ADC 항체 약물 적합제가 좀 접목된 지금 명역 항암제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개발에 좀 착수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지금 이제 임상이 빠르게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ABL 바이오도 제약바이오 업황이 살아났을 때 가장 또 주목을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대 25,000원, 24,000원 부근대의 매물을 잘 소화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리뷰라고 하면 리뷰 한번 뷰도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한발 종목은 모두 공개가 됐고요. 지금 이제 개장 전,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개장 전에 현재 어떤 종목들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지 정선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 조회 종목으로 시장의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 순위 1위는요. 단연코 시가총액 어제 특히나 8만 전자를 단 400원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특히나 CXL 키워드로 관련 후공정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역시나 그러한 흐름 고스란히 반영된 채 SFA 반도체 그리고 그 밖에도 엑시콘과 제주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단연코 어제 또 주도주 역할을 해내줬던 제약바이오인데요. 특히나 셀트리온과 가격 제한선까지 올랐던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관심도 뜨거움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7위에서 12위권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올라왔나 보니까요. 두산 로보틱스,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그 밖에도 네오셈이라던가 또 시간 외에서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갔던 SFA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이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개장 약간의 국내 시장에도 경계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그리고 호우님께서도요. 반도체의 조정 과연 기회인가 아니면 팔아야 될 자리인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만약에 기회라면 요즘 시장은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서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올라타도 될지에 대한 그 가능성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매니저님 올라타도 됩니까? 네, 한번 잘 살펴봤는데요. 일단 반도체 종목들과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럼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략이 일단은 막 손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아무래도 간밤 미국 증시 나스닥 하락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략을 일단은 좀 개장하고 천천히 좀 간을 보다가 네.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늘 좀 관망 느낌으로 좀 가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히려 그 뉴욕 증시가 조정에 나졌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만약 개파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락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오히려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이 나와지면은 보통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상승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으면은 보통 이제 정강 후약 장세가 보통 연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뉴욕 증시 상승한 거 보고 과감하게 베팅이 들어갔을 때 단기 상투에 물려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뉴욕 증시와 약간 디커플링 되면서 우리 증시가 연말에 못 갔던 부분들이 연초의 랠리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연초 랠리라고 해서 매일매일 상승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12월 달에 못 갔던 부분들이 1월에 충분히 이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동안 또 이제 뉴욕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뭐 제약 바이오 섹터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또 로봇, 또 그리고 AI 쪽의 어떤 성장 섹터 중심으로 오히려 조정폭이 좀 크게 나와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정 시 매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김영민 매니저님, 그럼 오늘 이제 섹터 이야기를 넘어가면 당연히 오늘도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도 반도체가 하락한다면 우리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이 왔는지 궁금하네요. 뭐 우리가 항상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조정 시 매수. 그렇죠. 뭐 오늘 떨어질 때 사라. 반도체는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올해 저는 이제 반도체 주식은 절대 팔면 안 된다. 뭐 물론 이제 종목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계좌 전체적으로 최소 비중
30% 이상은 유지를 좀 해가면서 반도체 종목을 좀 공략해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에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다면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저는 어제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이 오늘 반도체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한 해답을 이미 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소부장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와중에 장 초반을 떠올려 보시면 알테오젠이 거의 10% 가까이 급락했고 그쵸. 펩트론도 막 7%, 8% 급락했고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어요.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장 끝날 때는 물론 뭐 알테오젠이나 펩트론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네. 상당히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오히려 상승 전환되거나 하락폭을 거의 다 대부분 만회하고 끝났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그대로 오늘 시장에 이제 투영을 좀 해보면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 이제 CXL 관련된 종목들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 네오셈 이런 기업들이 워낙 강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오늘 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AI 반도체 쪽에 대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심리가 워낙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 아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시장에 이제 좀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조정이 오전장에 좀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 나는 반도체 좀 비중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는 분들은 오늘 적극적인 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제 포지션을 좀 구축하는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여파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하락할 때 오늘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보는 것도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장전이었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김준호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